6번들이 내려서며 상대 미드필더들을 끌어들이면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미드필더 등 뒤에 공간이 형성되고 맨유는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25-26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했습니다. 1라운드 빅매치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는 아스날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1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이날 맨유의 경기력은 주목해볼만 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 아스날을 상대로 점유율 6대4, 슈팅 22대9, 유효 슈팅 7대3, 기대득점 1.52대 1.31로 많은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한 맨유입니다. 쿠냐, 은베모 등 영입생들의 가세로 전방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졌고 여기에 더해 지난 시즌과 달리 프리시즌부터 시즌을 준비하며 아모림 볼이 입혀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킨 아모림 감독의 빌드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4-3으로 대표되는 아모림의 구조는 1차 빌드업 시에는 스위퍼가 3선으로 전진하면서 후방에는 볼백이 넓게 찢어지고 그 앞에 스위퍼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구성된 2명의 6번을 두는 4-2 빌드업 구조 혹은 GK가 빌드업에 적극 관여하는 3-2 빌드업 구조가 활용됩니다. 이를 상대로 아스날은 하이블록에서 4-3-3을 기반으로 우측면이 한 칸씩 점프하여 상대를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때 맨유는 GK가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한 명의 프리맨을 갖게 됩니다. 아스날의 전방 압박은 요케레스가 채널링으로 요로를 견제하며 바인드르를 압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때 6번 자리에서 한 명이 내려서며 볼을 연결받아 요케레스 등 뒤에서 프리맨이 된 요로에게 원터치로 3자 패스를 돌리면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아스날의 1차 압박을 풀어냅니다. 1차 빌드업 시 더리히트가 3선으로 전진하며 3-2 빌드업 대응을 갖추고 아스날은 1대1 맨투맨으로 대응시키며 요케레스의 채널링으로 전방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때 3선에서 더리히트가 내려서며 요케레스 등 뒤에서 프리가 된 요로에게 3자 패스를 돌려놓으면서 요로는 볼을 몰고 전진하며 하프라인을 넘어서며 아스날을 뒤로 밀어냅니다. 이번에도 하베르츠의 채널링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3자 패스로 풀어내고 이때 라이스가 압박을 이어가자 라이스 등 뒤에서 움직이는 브루노에게 연결하며 압박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6번들이 상대의 견제에 완전히 묶이면 맨유는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6번들이 내려서며 상대 미드필더들을 끌어들이면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미드필더 등 뒤에 공간이 형성되고 맨유는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2명의 6번이 상대 미드필더들을 끌어들이면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을 공략하며 압박을 풀어낸 뒤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공급하는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한 공격 전개로 찬스를 만들어낸 맨유입니다. 맨유의 4-2 빌드업 대응이 아스날에게 1대1로 모두 묶여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라인 사이에서 프리로 볼을 받아 돌아서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은베모에게 연결, 은베모가 떨어뜨려준 볼을 쿠냐가 슈팅으로 이어가는 다이렉트한 공격을 펼칩니다. 역시 6번들이 상대 미드필더들을 끌어들이며 중원의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상대의 맨투맨에 묶여있지만 감각적인 퍼스트 터치로 상대를 벗기고 돌아선 뒤 역시 전방으로 침투하는 은베모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합니다. 이렇듯 라인 사이 간격을 공략할 때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볼을 받고 전방으로 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데요.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부족했던 지난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선에 전진 배치되며 빌드업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올여름 쿠냐와 은베모라는 확실한 공격수들이 영입되면서 브루노는 이제 중원에서의 공격 전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마운트가 빠지고 세슈코가 투입되면서 전반전 최전방에 섰던 쿠냐가 2선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역시 상대를 끌어들이며 간격이 벌어질 때 쿠냐는 뒷발로 볼을 컨트롤하며 상대의 압박을 따돌린 후 파이널 서드까지 볼을 운반한 뒤 전진 패스를 찔러주며 보다 익숙한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를 끌어들인 뒤 라인 사이 간격으로 볼을 투입할 때 피지컬에서 밀리며 볼이 끊기기도 했는데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슈코가 팀에 녹아든다면 이러한 직선적인 빌드업은 더욱 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뿐만 아니라 사이드에서도 상대를 끌어들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수 있는데요. 상대를 최후방까지 끌어들이며 간격이 벌어질 때 이번엔 윙백에게 볼을 오픈하고 이때 2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서며 상대 6번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마운트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사이드로 빠져나가며 상대를 사이드로 유인하면서 이때 벌어지는 간격으로 전진 패스, 이후 리턴 패스와 사이드 오픈을 거쳐 반대로 볼을 전환하며 공격을 펼치는 맨유입니다. 이외에도 마운트, 쿠냐, 음베모를 필두로 한 전방 압박은 아스날의 빌드업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사이드 로테이션을 통한 공격 전개, 스토퍼들의 공격 가담, 카세미루를 활용한 반대 전환, 후반전 아마드가 윙백으로 투입되며 공격력이 더해진 우측면 공략까지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아스날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한 맨유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음베모와 윙백들의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의 타이밍이 맞지 않은 장면들도 있었고 또 프리시즌 동안 보여줬던 사이드에서의 콤비네이션 패스를 통한 패턴 플레이 역시 이번 경기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호흡이 더해지고 아모림의 전술이 더 깊게 익혀진다면 맨유는 더 강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록 세트피스의 한 점을 실점하고 많았던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1대0으로 패했지만 새로운 시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모림의 맨유는 지난 시즌의 굴욕적인 순위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